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롯데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도림 가는 날이고요, 10번째 방문입니다. 도림이 벌써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10번째가 됐네요. 올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그렇게 많이 먹을 건 아니고요, 한 3개 정도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뭐 3개라고 해도 조금 센 것들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좀 날씨가 쌀쌀해져 가지고 살라탕 먹을 생각이고요. 오늘은 좀 전가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가복 자체는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고, 그냥 일반 중식당에서 전가복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셉니다. 뭐 보통 5만원 이상이고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한다는 거 생각하면은 특급 호텔 레스토랑이 어떻게, 뭐 팔선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판매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 1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조금 요리로서는 좀 센 거고요. 식사로 제가 팔찐 덮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식사 메뉴 중에서는 팔찐 덮밥이 제일 비쌀 거예요. 이렇게 3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트로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3가지 음식과 3주 전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서 먹었던 도림의 코스 요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산라탕입니다. 본격적인 환절기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컨디션을 높이고자 주문한 요리입니다. 갈색빛의 산라탕 스프에 고추기름을 살짝 얹어서 나왔습니다. 산라탕 그릇이 아주 예쁩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아래에는 따뜻하게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하얀색 그릇에 노랗게 새어나오는 빛이 아주 예쁘네요. 안에는 작은 초가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전달되는 빛과 열이 좋습니다. 산라탕 안에는 새우, 버섯, 죽순, 해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라탕은 꽤 오랜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도림의 산라탕은 어떤 맛일까요? 산라탕의 내용물은 다른 중식당들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잘게 자른 해삼과 버섯, 죽순 등의 재료와 더 부드럽게 탕을 즐길 수 있도록 작게 풀려서 들어간 두부 등은 먹기 부드럽고 좋았고, 새우는 탱탱하면서도 약간의 바다 내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다수 들어간 산라탕이어서 산라탕 자체의 양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전에 가볍게 몸을 데울 정도였다고 할까요? 맛 자체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산라탕 특유의 산미와 매운맛은 상당히 연해서 조금 아쉬웠다고 할까요? 최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산라탕의 산미로 떨어진 입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산라탕의 탕으로 체온을 더 올려보려고 했었습니다. 산라탕의 따뜻한 열과 좋은 재료로 체온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지만 특유의 신맛은 많이 덜한 편이라서 식욕이 그렇게 많이 끌어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필요 없이 산미를 인위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러우면서도 식욕을 상당히 자극하는 수준 높은 그런 산미를 기대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기대했던 산라탕 맛까지는 아니었지만 영양분은 충분히 해결되었던 그런 요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문한 요리는 전가복입니다. 중국어로는 가족사진이라는 뜻을 가진 요리인데 각종 좋은 해산물과 야채들을 넣고 조리한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가복도 뚝배기 그릇에 나오네요. 요리의 온도 유지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뚝배기 그릇은 상당히 삐리리합니다. 전가복은 일반 중식당에서도 최소 35,000원, 보통 5만원 이상 하는 비싼 요리입니다. 그만큼 좋은 재료들로 가득한 요리이기도 하고요. 새우, 버섯, 브로콜리, 파프리카, 오징어, 죽순, 은행, 관자, 연근, 전복, 해삼 등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중식당의 2배이지만 기본 사이즈가 소짜라서 저 한 명 먹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전가복을 그릇에 담아 먹어보겠습니다. 브로콜리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잘 익혀진 브로콜리의 줄기는 아삭한 식감을 전달하고 그 잎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가복 소스를 먹으면 채 부드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연근은 그냥 연근 맛입니다. 새우는 아주 탱글탱글하네요. 전복은 눈으로도 입으로도 그 품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전복 위에 버섯을 올리고 은행을 올려 먹습니다. 은행은 잘 익은 콩을 먹는 느낌이라 먹기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가복 소스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간간한 맛이 자극적이진 않지만 계속 먹고 싶어질 정도로 입맛을 자극합니다. 전가복 소스 기대 이상으로 사람을 매료시키네요. 해삼도 상당히 잘 익혀져서 먹기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전가복 먹으면서 제일 놀라웠던 것은 관자의 쫄깃함이었는데 이거 내가 오징어를 먹었나 싶을 정도로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오징어는 이겁니다. 근데 오징어보다 관자가 더 쫄깃했습니다. 제가 먹은 관자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료들도 잘 익혀졌고 소스도 상당히 맛있게 잘 어우러진 전가복입니다. 짱인데요. 도림에 관자 들어가는 요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물론 다른 재료들도 맛있게 잘 익혀져 나왔습니다. 전가복으로 들쭉날쭉했던 제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전가복이 왜 도림 메뉴판 셰프 추천 요리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가복이란 요리 이름에 걸맞게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먹으면 좋은 요리인데 이건 소자라서 대짜가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는 문의해 보시고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원기 회복을 위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요리입니다. 소자는 한두 명 먹을 만한 양입니다. 물론 저는 혼자 먹었지만요. 식사로 주문했던 팔찐 덮밥입니다. 같이 나온 국입니다. 식사 쪽에서 밥으로 나오는 식사 중에서는 가장 비싼 메뉴 팔찐 덮밥입니다. 근데 이거 왠지 방금 전에 먹었던 전가복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뭔가 메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스타일에 밥만 추가된 느낌인데요. 그냥 아까 전가복 먹을 때 공깃밥 추가할 걸 그랬습니다. 우선 비주얼은 마치 데자뷰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전가복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송이버섯이 추가된 거 정도? 다른 재료들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구성이 같습니다. 전복, 관자, 파프리카, 연근, 오징어 이거 뭐 거의 클론입니다. 송이버섯은 부드럽고 향이 진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전가복과 재료는 같은데 볶은 소스는 다르네요. 팔찐 덮밥의 소스는 가볍게 재료를 볶으면서 나오는 재료가 만들어낸 소스 맛이라고 한다면 전가복 소스는 재료보다는 전가복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맛이라 만들어진 목적이 달라서 맛은 전가복 소스가 더 맛있었지만 팔찐 덮밥의 소스는 재료들 사이를 잘 통합해주는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다만 재료들의 식감은 전가복에서 느꼈던 감동이 커서 팔찐 덮밥에서는 약간 반감된 느낌이었습니다. 안쪽에 해삼도 있었네요. 전가복의 전달력이 꽤 강했나 봅니다. 다른 재료와 먹었다면 재료가 어떻다는 둥 식감이 어떻다는 둥 별의별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서 설명하겠지만 볶아낸 소스 맛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림을 한 번만 방문하신다면 전가복에 공깃밥 시켜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맛있어요. 팔찐 덮밥도 맛있지만 전가복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팔찐 덮밥 속에 전가복 추천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전가복을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밥 때문에 많이 배가 찼지만 요리 선택을 잘못해서 뭔가 아쉬웠던 식사였습니다. 디저트로는 밀크 코코넛 망고 푸딩입니다. 언제나 맛있게 먹고 있는 예쁜 디저트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게 맛이 좋고 그릇에 예쁘게 담겨 나와 더 보기 좋습니다. 이 디저트는 이전에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친구들과 약 3주 전에 룸에서 코스 요리를 주문해 먹었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어서 설명은 필요한 것만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꼬셔서 먹은 코스 요리는 해코스입니다. 특미 전체가 먼저 나옵니다. 전체로는 해파리, 전복과 칠리 소스 새우, 토마토, 바베큐? 이거 설명해줬는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파리는 그냥 그랬습니다. 전복은 전체로 먹기 좋았고 새우도 가볍게 맛보기 좋았습니다. 토마토는 식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려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떠들어나고 잘 기억나진 않지만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간 바베큐 비슷한 고기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두 번째 요리는 고법 불도장입니다. 이 요리는 그 전에 다른 코스에서도 리뷰했으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영양가 좋은 재료들 많이 들어있고요. 이 음식은 가능하면 코스로 맛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해코스를 주문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요리 때문인데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어향소스 오룡해삼입니다. 즉 오룡해삼입니다. 도림에서 오룡해삼 단품으로 주문하면 20만원이라서 코스로 간단히 맛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다른 중식당에서도 몇 번 오룡해삼을 먹어보긴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기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식당에 따라 만드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얼핏 봐서는 그냥 작은 튀김처럼 느껴지네요. 보통 해삼이 전체나 그 반을 감싸고 있고 그 안으로 새우 점인 것들이 들어가고 그 전체를 튀겨낸 경우가 많은데 튀김은 바삭합니다. 근데 해삼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 새우 점인 것 속에 약간 점인 해삼도 살짝 들어간 느낌입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단품으로 먹었으면 정말 피눈물 흘릴 요리였습니다. 이건 무조건 코스로 드세요. 네 번째 요리는 두치소스 통전복입니다. 두치소스는 쉽게 말하면 검은콩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소스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가끔씩 접하는 소스라 좋고 나쁨의 판단은 약간 애매하고 먹고 나서 2-3주가 지난 상태라 전복 식감 빼고는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기억이 없었던 걸 보니 맛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요리는 칠리소스 바닷가재입니다. 랍스터 토막 내서 살짝 튀긴 후에 칠리소스로 볶아낸 요리입니다. 껍질과 살이 튀겨져 있지만 살을 떼어내기 좋고 칠리소스의 매콤달콤함과 랍스터의 쫄깃한 식감이 좋았던 요리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설명을 제대로 안 듣고 먹어서 랍스터 껍질까지 씹어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살만 잘 발라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 잘 신경 써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친구들 4명까지 데려오니 서비스로 군만두를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싸고 맛있는 군만두를 같이 온 친구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다들 떠드느라 정신이 없네요. 오랜만에 맛있는 군만두 잘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는 한우 안심과 자연송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메뉴도 제가 단품으로 안 먹은 소고기 요리라 코스로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요리 이름 그대로 한우 볶음에 자연송이와 아스파라거스가 추가된 요리입니다. 송이버섯은 향이 참 좋네요. 한우는 역시 도림답게 잘 구워져 나왔습니다. 식사는 짬뽕을 선택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더 맛있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디저트는 밀크 코코넛 망고 푸딩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